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갑자기 아파졌다고.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이 갑자기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했던 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거웠던 순간, 예전엔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며칠씩 이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바빠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몸이 말을 걸었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 말입니다. 몸은 원래 조용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더 느려진 회복, 조금 더 잦아진 통증, 조금 더 길어진 피로. 하지만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었고,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알려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조금만 더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말해왔다고. 이 이야기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법이나 식단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몸의 말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순간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몸도 이미 한 번쯤 조용히 말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몸은 이미 수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겁주듯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보다 버거워졌을 때, 잠깐 쉬어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을 때,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며칠씩 이어질 때, 이런 신호들은 너무 일상적이라 우리는 쉽게 넘겨버립니다. 다들 이 정도는 겪지.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몸과 삶의 방향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조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의 목적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막아서는 대신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핑계처럼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은 괜찮다는 이유로, 지금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룹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도 일부러 몸을 망가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일을 놓을 수 없어서, 자기 몸을 가장 마지막에 두는 선택을 반복할 뿐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몸을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쉬는 건 사치 아니야? 아직 버틸 수 있잖아. 나 말고도 더 힘든 사람 많아. 이 생각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신호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용한 경고가 아니라 확실한 정지 신호로.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하지만 몸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이 조용한 또 다른 이유는 몸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호소할 수 있지만 몸은 오직 반응으로만 말합니다. 잠으로, 통증으로, 피로로, 소화되지 않는 느낌으로, 자꾸 반복되는 작은 이상 신호로.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언어를 증상으로만 해석하고 메시지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무너지고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배신한 것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무리한 일정, 멈추지 않는 긴장, 쌓여가는 책임, 풀리지 않은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몸 안에서 조용히 누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몸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이때부터 사람은 깨닫습니다. 건강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을 몸은 늘 말해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몸은 여전히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사람이 몸의 신호를 가장 쉽게 무시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아직 괜찮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이 망가지는 과정은 대부분 이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다 하고, 조금 피곤해도 괜찮다 하고, 회복이 느려져도 괜찮다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이 조금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 속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이 일만 끝나면, 이번 달만 버티면. 하지만 인생에서 완전히 한가한 시기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책임이 줄어들면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은 늘 뒤로 밀립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몸보다 우선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그보다 덜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근할 수 있으면 괜찮고, 약속을 소화할 수 있으면 괜찮고, 큰 사고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루하루의 누적을 기억합니다. 쌓인 피로, 풀리지 않은 긴장, 계속 눌러온 감정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은 몸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착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몸과 멀어집니다. 몸의 상태를 느끼기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몸의 신호를 감각이 아닌 불편한 방해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강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으면, 그때 신호를 알아봤다면. 하지만 몸은 과거의 후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할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하루면 회복됐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미 몸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넘긴 날들이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먼저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항상 그 반대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먼저 버거워지고, 마음이 먼저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씩 몸에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만큼 기쁘지가 않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힘들다. 괜히 모든 게 귀찮다. 이때 사람들은 몸의 문제를 의심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은 우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던 일에도 이제는 그냥 넘기고 속상하던 말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단단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닫힌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무뎌지면 몸은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균열은 결국 몸의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마음을 돌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늘 나중에로 밀립니다. 지금은 감정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설득된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기억합니다. 참았던 순간을, 삼켰던 말을, 넘겨버린 감정을, 그리고 그 기억은 몸을 통해 다시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두통, 잦은 소화불량, 자꾸만 떨어지는 기력,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는 상태.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휴식이나 여행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몰아붙이지 않았는지, 버겁다는 신호를 유난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괜찮은 척을 강요받으면 결국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마음은 몸을 통해 대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고치려 합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바꾸고, 검사를 반복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은 결코 약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버텨왔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미뤄왔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몸도 비로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조금 아파도 넘기고, 조금 무너져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멈추기 전까지는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멈춥니다.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사람은 처음으로 멈춰 서게 됩니다. 의도한 멈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멈춤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이렇게 버티는 게 맞았을까? 이 질문은 몸이 아파서 생긴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이 몸이 멈추자 비로소 떠오른 것입니다. 몸이 멈추는 순간 삶의 속도도 함께 멈춥니다. 늘 급하던 일정이 느려지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무리했던 날들, 쉬지 못했던 시간들, 감정을 눌러왔던 순간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덜 했어도, 그때 쉬었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멈춘 뒤에라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삶은 몸이 멈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멈춤은 다시 방향을 잡으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거나, 아니면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대부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잠깐 쉬었으니 다시 버텨야지. 하지만 몸은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멈추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몸이 멈춘 뒤에야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이 알려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고, 식단을 바꿔야 하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회복의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관리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챙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선택한 순간, 오늘 감정은 눌러두고 넘어가겠다고 결정한 순간, 오늘 쉬는 대신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 작은 선택들이 몸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몸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만 기억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선택의 기준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신호보다 해야 할 일이 우선이고, 지금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나중에 챙길 일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일단 버티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여유 있는 타이밍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를 덜 하는 선택,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선택, 오늘만큼은 멈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택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게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우선해 두겠다. 이 말을 몸은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건강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계속 미루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여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몸이 버텨주는 한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조금 아파도 견디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버티는 것이 계속 옳은 선택이었는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이었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나 줄이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 한 발 물러서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싸움이 줄어들고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기준도 바뀝니다. 더 많이 하는 삶보다 덜 무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젊을 때보다 늦게 찾아오지만 그만큼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너질 뻔한 경험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챙기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여유는 갑자기 생기지 않고 괜찮아지는 날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은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속도를 늦추라고 말했고, 잠시 멈추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기 전에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마지막 순서에 두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병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느려진 회복,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불편함, 괜히 찾아오는 피로와 무거움. 그 신호는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는 초대입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내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버티고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삶 전체로 돌아옵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 이미 신호는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지나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몸편에 서는 삶을 천천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